김배민 박사님, 지금 거제 주택을 물려받으면서 네. 증여세를 안 냈어요, 두 딸이. 그래서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에 뒤늦게 부랴부랴 증여세 500만 원 상당을 냈는데 이걸 두고 결국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다가 장관 후보자 되니까 그제서야 냈다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지금 최석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 부산에 있는 콘도미니엄을 큰딸과 공동으로 분양을 했는데 지금 증여세 1,600만 원을 한 푼도 안 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큰딸과 함께 분양을 받고 한 1년이 되지 않아갖고 다시 재판고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라든지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장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으로 딸의 이름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옳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딸에 대한 세금 문제만 세 번째가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왜 세 번째죠?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거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 딸이 그 유엔에 있는 강경화 후보자의 직원이랑 공동으로 창업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중에 투자금 2천만 원, 딸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 딸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빌려줬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증여세를 납부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증여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예. 냈어야 됐다. 왜냐하면 사업을 했으니까. 예. 이게 세 번째가 되고 있는 건데 거듭 이제 청와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조현옥 인사수석이 그 당시에 강경화 후보자를 굉장히 추천하는 얘기를 하면서 위자운전이 문제 한 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가 발표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과연 몰랐던 것이냐 아니면 알고서도 위장전임 하나만을 얘기했던 것이냐라는 문제에 천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장녀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닌 건데 예. 위장전임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이화 학원에 대한 거주지 주소지를 옮겼던 부분들이 지금 강경화 후보자 장녀 하나가 아니라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의혹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몰려 있는 건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소명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명을 처리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거번 전 의원 모셨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그 남자. 서거번 전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여당 쪽이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것 탈법이죠. 그다음에 증여세를 안 냈다라는 의혹 탈세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괜찮습니까? 뭐 괜찮다 안 괜찮다의 문제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예. 분명히 잘못됐고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쭉 이렇게 이낙연 총리부터 봐옵니다만은 그나마도 이 그 본인이 뭘 치명적으로 이 한 게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다. 과거에 이제 쭉 과거 정권도 그렇고 뭐 처음에 청문회 도입할 때부터 얼마나 총리들 거의 죽음의 무덤 아니었습니까? 과거 어떤 정권도 자유롭지 않았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고도의 산업사회에 급격하게 진전해 오면서 겪었던 그리고 법과 제도 또 그다음에 관행이라는 이 속에서 진통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 마지막 세대들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경화 내정자는 미국에 가 있고 남편 이일병 교수가 지금 모든 행위들을 하면서 불거졌고 또 실제로 이 청와대에 낸 내정하면은 기초자료 조사 자료가 뭐 100몇십 가지인가 있거든요. 예. 그 작성도 아마 추정컨대 남편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장 전입 문제는 이 청와대하고 또 쭉 다 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나온 것들은 교수 입장에서 보면 은퇴 교수 입장에서 보면 별 이런 것도 내가 한 건데 뭐 문제겠냐. 법의식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어쩌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동아에서 채널에서 특종 보도한 이 콘도권 같은 걸 보면 구입할 당시에 2인 이상의 명의가 돼야만 구입 조건이 자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딸 이름 써내고 자기 돈 내고 그리고 또 팔고 자기가 회수했으니 뭐 이 문제겠냐. 지극히 비법률적이고 그냥 무책임한. 왜 웃으세요? 웃으면 혼난다니까요. 최수진 씨한테. 예. 내가 봐도 좀 답답한데. 답답하다. 예. 그러나 이게 우리 성공한 워킹맘의
성공한 워킹맘의 서 의원님 전화 와요. 지금 난리 났어요. 방송인데. 예. 성공한 워킹맘의 이 비애 아니겠냐. 예. 뭐 이 좀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서가번 전 의원께서도 좀 답답하다.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성희 의원님. 왜냐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공직자의 후보로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세금과 관련해서 특히 큰딸의 세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안 냈다라는 것은 이건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강경화 후보자 본인이 모르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강경화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KBS의 영어방송 이제 PD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외교관으로 행로를 이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시 출신이건 아니건 간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행동, 이런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 훈련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그 어떤 살아온이나 외교관으로서 행적도 주로 이제 아주 그 국내에서보다는 주로 다자외교도 사실 뭐 외교관 파티는 춤춘다는 얘기가 있지만 파티나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거에서 외부의 의전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모습이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될 몸가짐 이런 것을 갖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는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이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남편인 이일병 전 교수께서 전부 내가 한 거다. 예. 우리 이제 부인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소위 이제 이일병 교수님이 연세대 교수셨는데 교수들의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26세의 딸아이와 같이 이름을 빌려가지고 콘도를 신청해야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증여할 사람들이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교수 정도 하셨으면 알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도가 없었고 뒤늦게 납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교수니까 공직의식은 없었겠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의 좀 그런 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김상조 우리 공정거래위원 후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이 공직사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봅니다. 예, 세금 탈루 의혹이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모두에게 지금 일고 있는 건데 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시절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국내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 국민의당의 김유정 대변인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의혹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죠.